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건강을 위해 된장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 드셨나요? 혹은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짜게 먹지 마세요라며 잔소리하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찜찜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죄책감이 들고 입맛은 줄고 기운은 나지 않는 요즘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소금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50년, 60년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그 짭짤한 진실,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던 67세의 장모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장 여사님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서 MRI까지 찍었는데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봤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와 상담을 하며 하루 식단을 살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은 삶은 달걀 하나, 점심은 채소 위주로 싱겁게, 저녁은 미역국 국물만 조금. 자식들 말에 따라 5년 넘게 저염식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렸습니다. 여사님, 된장국에 소금 조금만 더 넣어보세요. 입맛 돌아오고 힘도 나실 겁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딸이 몰래 넣어준 소금 덕분에 그날 저녁엔 국 한 그릇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게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그분에게 짜달라는 몸의 소리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일본의 치바대학 의학부에서는 고령자들의 식습관과 체력 상태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 섭취가 지나치게 낮은 그룹에서 낙상 사고가 잦고 근육 감소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다케노리 교수는 염분 제한이 무조건 건강을 지켜주진 않는다.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오히려 적절한 염분이 기운을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와 기관들이 소금은 줄여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혈압 소금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공식에 반대되는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살림 유수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49개국 1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 PURE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금 섭취가 너무 적은 그룹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았고 중간 섭취군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겁니다. 또 2017년 미국 터프츠 대학 다리우시 모자파리안 박사의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 약하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런 연구들은 말합니다. 소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소금과 함께 사라진 기운이 문제라고. 나트륨은 단지 짠맛이 아닙니다. 전해질이고 전기 흐름의 기반이며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조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늘 짜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짜내야 하고 땀도 짜내야 하고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짜내는 힘이 소금이 없으면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부풀고 염증이 생기고 정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뭔가 흐르지 않는 느낌,
몸이 무겁고 뻐근한 느낌은 대부분 이 짠에는 힘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윤환 교수는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인 뒤 만성 피로나 염증 증세가 악화됐다는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오사카 의대 연구팀은 소금 섭취량이 7지 이하일 때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2020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몸의 정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짜내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세포는 그 독소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은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유타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한 고령자 그룹에서 뇌 기능 저하와 집중력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뇌세포의 전기신호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소금은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배터리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소금 섭취량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정직합니다. 기운이 없고 흐름이 끊기면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왜 요즘은 된장찌개가 그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젓갈 반찬만 보면 밥을 한 그릇 비우게 돼요. 이런 말들 종종 들으시죠? 그건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짠맛이 당길 때는 우리 몸 어딘가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영양학 교수 윌리엄 루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짠맛을 감지하고 요구하는 생리적 센서가 있다. 입맛이 당기는 건 생존 본능이다. 여러분, 입맛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무시하면 몸은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짜게 먹어도 됩니다. 아니, 짜게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몸이 당기고 입맛이 살아나고 기운이 돋는 정도의 짠맛.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소금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고 흐름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정보를 들으며 이건 해롭다, 저건 먹지 마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 몸의 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그 지혜를 꺼내셔도 됩니다. 된장국 한 숟갈이 기운을 살려줬던 옛날의 그 느낌, 소금이 상처를 낫게 해주던 그 시절의 기억, 그것은 단지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진실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국을 끓이실 때 간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맛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을 깨우고 마음을 일으키며 삶의 순환을 이어주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짭짤한 된장국, 시원한 김치국, 쌉싸름한 나물무침 위에 톡톡 뿌린 소금 한 꼬집.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지 염분이 아니라 삶의 온기이고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다시 소금이 놓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짠맛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